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이 이어서 4월 고용 통계도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부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 고용 통계를 보면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26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또 실업률도 0.2%포인트 하락한 3.6으로 나왔습니다. 69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시간당 임금을 보더라도 전월 대비 6센트가 증가한 27달러 7센트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효과가 살아난 지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가 견조한 내수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경기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1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막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 달부터 시작된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이 7월을 넘겨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돌발 악재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상당 기간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 경기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돌발 악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는데 10% 관세를 10일부터 25%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불공정하다 얘기를 다시금 몇 번을 강조를 한 건데 일단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잖아요. 그 전에 벌써부터 압박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그 베이징에서 도착한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로부터 10차 회담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격노했는데요. 당내 위상이 악화된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리고 보조금 정책과 같이 중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180도 바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배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9일과 10일에 열릴 예정인 워싱턴에서 11차 무역회담에서는 최종 타결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제조 2025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완전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군사 기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좀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시장의 왜곡을 시키는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을 바꾸지 않고 또 지적 재산권 보호 같은 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관세 철폐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중국과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는 사실상 타결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무역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는 이 후반기에 그리고 거의 종점에 다 왔다라는 예측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당혹스러운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불발돼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금융시장이 조금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을 10일까지를 못 박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포괄적 협상 타결을 받아들여야지만 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6,031개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들 제품들을 보면요. 농수산물, 스포츠용품, 가구, PC, TV, 냉장고와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많은데요. 이들 제품은 수출 마진율이 2에서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25% 정도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중소 수출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해서 세계 돈이라든지 인간 흐름이 바뀌게 되고 또 축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라든지 전 세계 산업 활동 위축 그리고 주식시장의 리스크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기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동반 상승 흐름을 탔던 만큼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든지 자원 수출국 그리고 중국과 가공 무역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나 환율,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시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하나씩 주고받는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떤 또 대응책이 나올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미국과 약속했던 LNG라든지 농산물, 반도체에 대해서 6년간 1조 달러 수익 계약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외자 기업에 대해서 기술 안전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률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듯이 중국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든지 통관 절차 지연과 같은 쪽의 그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이지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 간의 대화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도가 계속이 된다면은 현재 GDP 대비해서 253%에 달하는 기업 채무가 더 늘어나게 돼서 기업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 혼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와서 중국 안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또 사료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그리고 6월 천안문 사태 그 30주년 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혼란해지고 사회 민심이 이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상이 심형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갈등 관계가 확산되지 않게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마트 가보면 삼겹살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돼지열병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 당국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중국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삼겹살 값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3월보다 0.2%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의 근본 기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3월 들어와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는 5.1% 상승하면서 2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0.12%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은 2016년도 5월에 33.6%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8%포인트까지 도달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양돈업자의 돼지고기와 사료 가격 6대1의 손익분기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번식력 시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육 두수가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 감소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CJ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충을 해서 교배, 출산, 비유까지 12개월 정도가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8월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폭 좀 개선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악화 일로에 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대인 70%를 넘을 것으로 중국 농촌부는 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 소비도 하락하고 중국의 그 전체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지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15%가 넘게 빠졌고요. 2주 사이에 11%가 지금 빠졌는데 이게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중국의 월요일날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5.5% 폭락을 했고요. 1,000개 종목이 하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596조 원이 사라졌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증시처럼 5월에 매도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데다가 아무래도 1분기에 실적 발표 뛰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 계속적인 그 매물 출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과 10월은 중국도 정책 비수요기이기 때문에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그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지율을 인하시키고 또 5월 말이면 MSCI 신흥국 지수의 A 증시의 편입 비중이 5%에서 10%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 요인도 좋지만 아무래도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된 갈등 요인이 계속 그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 조정 정책, 레버리지 감소, 또 주택 시장 그 투기 방지책과 같은 다양한 경기 억제책들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는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지만 앞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소비 업그레이드와 같은 큰 흐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를 투자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